일본의 나라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일본 정치인들은 선거를 위해 자국민들을 속여가며 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산다라는 원빈의 유명한 대사처럼 일본은 정말 지금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재정 재건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특례 국채를 발행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빚의 잔고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일본의 나라빚이 약 1100조엔인데 이는 매년 5조엔의 흑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220년이 지나야 겨우 갚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큰 빚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일본의 재정 재건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고통만 줄 뿐이며 이제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지방 공공단체의 채무 등도 포함한 정부 총 채무 잔고 대비 GDP로 말하면 일본은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1990년대엔 66%였습니다. 이후 2000년에 141%로 늘었고 2010년에는 186%까지 높아졌으며 2019년에는 220%까지 폭등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신뢰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구 예측을 고려할 때 그 믿음은 계속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의 추이를 보면 일본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기만 할 뿐 회복될 전망은 없습니다. 2018년에 7,500만 명이던 일본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56년에 5천만 명 이하로 무너질 것입니다. 2,500만 명 이상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는 서울 인구의 2.5배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해서 일손이 3분의 1이 사라져버리고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42년에 약 3,935만 명으로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더 봐야 할 것은 간병비나 의료비가 치솟는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54년에 2,449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상태인데 증세와 긴축을 통해 재정 재건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일본이 재건을 하기 위해 초 2차원의 증세와 긴축을 한다면 일본 국민들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자민당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이 소비세 감세나 폐지를 내걸고 선거를 대비해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소비세를 더 올렸으면 올렸지 절대 폐지할 수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일본인들이라면 소비세를 폐지한다고 할 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소비세 부담 없이 사회 보장을 충실히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스웨덴, 핀란드는 모두 GDP 대비로 말하면 일본의 배 이상 소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면 일본은 GDP 대비가 아니고 세수입 구성비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세 부담이 크다고 미스테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세금은 국민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에 대한 가볍고 무거움은 GDP 대비로 봐야 합니다. 소비세는 2019년 기준 세계 155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는 배경에는 고령화가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만으로 증가하는 사회보장비를 조달하려고 하면 현재 세대의 부담액이 너무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소비세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세의 특징은 세 수입의 추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먼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과 2009년도에 일본에서 거친 소득세와 법인세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세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즉, 소비세는 전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든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받는 쪽에서 보면 이렇게 우수한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많이 걷어진 소비세가 실제로 사회보장에 충실히 사용된다면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담 국가는 사회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이 높은 소비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나라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제대로 사회보장비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의 감세론자들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면 소비세를 올리지 않아도 사회보장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런 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을 충실히 하고 있는 나라는 예외 없이 소비세 부담이 무겁습니다. 일본은 소비세를 올려도 나라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인 마당에 소득세와 법인세까지 지나치게 깎아주었습니다. 소비세 감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출 확대라는 것과
고령화로 인해 점점 더 감소해가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은 나라빚이 너무 불어나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특대형 풍선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붕괴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소비세가 도입된 것은 1989년 자민당 시절입니다. 그리고 자민당은 1997년, 2014년, 2019년 총 3회에 걸쳐 증세를 단행했습니다. 자민당은 야당에서 여당이 될 때마다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자민당이 야당일 때는 소비세 인상을 반대했습니다. 처음 소비세 도입이 시작된 것은 1979년이지만 이때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소비세가 여러 번 도입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반대했고 1989년에 도입할 때도 물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이 여당이 되었을 때는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마치 저부담으로 고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 눈앞에 표를 얻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당이 되었을 때 비로소 증세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제가 성장하면 어떻게든 된다라는 발상으로 지금 세대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을 꺼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편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2번이나 일어난 일이 3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민당은 이미 2번이나 자신이 여당이 되면 손바닥을 돌려 소비세 증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일본은 증세를 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나라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증세를 해도 다른 나라와 같이 복지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고통만 더해질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눈앞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소비세 폐지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C19 감염증의 영향 등으로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나라빚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48.2%로 올라가고 내년에는 52.3%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59.7%까지 상승하면서 6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일본은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출구 전략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